네, 그러면 오늘 전자수학 A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먼저 몇 가지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요. 우리 그 PLMS 상의 강의 홈페이지 말고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 홈페이지 그 약간 레이아웃을 바꿨어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22년도 1학기 강의와 관련된 리소스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챕터 넘버를 포함해서 이제 그 핸드아웃 각 챕터별로 만들어진 핸드아웃이 PDF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당연히 패스워드는 챕터 1은 ONE, 챕터 2는 TWO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커버하는 토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크 넘버, 클래스 미팅 넘버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URL들이 이제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1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 날에 커버될 수 있는데 챕터 1이라고 1, 2, 3, 1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그냥 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가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2, 3, 4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열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출석을 이제 체크하는데요.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 그 채팅창에 여러분 학번 8자리 한 칸 띄우고 한글로 여러분 성명을 붙여서 세 글자면 세 글자 붙여 쓰시고 두 글자면 두 글자 붙여 써주시면 되고요. 네, PLMS 상에서 출석 확인이 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만 당분간은 일단 줌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먼저 학번 이름 써주시고요. 채팅창에.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날 때 채팅창에 또 학번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PCR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출석은 어, 뭐, 뭐 예를 들면 확진 그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강의는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니까 강의를 녹화된 걸 들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처럼 오늘 홈워크 1이 이제 듀가 지났죠. 수업하기 15분 전에 듀였는데 이렇게 홈워크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강의를 못 들었다 그러면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중에서 뭐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힘들어서 홈워크 못했습니다 할 때는 또 듀 연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아직은 이 듀를 연계해달라는 이메일을 못 받았는데 혹시 친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오늘 수업에 못 들어오고 있고 이걸 나중에 볼 것 같은 학생이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혹시 있나요? 네, 없으면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리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리뷰를 하겠어요. 이 챕터 1에서 제일 중요한 게 4개라고 했어요. 뭐였죠? 제일 처음에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죠. 엄밀히 얘기하면 the probability of event A conditioned on 또는 conditional on the event B라고 불리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total probability theorem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샘플 스페이스의 파티션을 도입해서 네, 잘게 쪼갠 다음에 부분들의 합으로 계산하는 게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베이즈라는 성직자죠 예전에 베이즈라는 분의 디어렘인데 뭐였어요? 사실 뭐 간단히 수학적으로만 보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와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결합한 거였는데 이것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어난 후의 다른 사건의 확률 변화라고 본다면 어떤 거라고 했어요? 파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에 어떤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져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인터프리테이션이다.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뭐 PA 기분 B로부터 PB 기분 A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뭐 프라이어 파스티리어 이런 개념이 없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rior probability를 업데이트해서 posterior probability로 만드는 과정에 어떤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져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수식으로만 돼 있으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테이블 가지고 우리 이해하는 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샘플 스페이스 S가 있어요. S에 대해서 파티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하겠어요. 여러 개로 확장할 수도 있고요. 파티션이 처음에는 뭐냐면 A1, A2, A3라는 파티션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A1이란 이벤트, A2, A3라는 이벤트들은 다 디스조인트하고요. 페어와이즈 디스조인트하고 유니언을 취하면 S가 돼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티션이 있어요. 샘플 스페이스의 파티션인 B1, B2, B3, B4. 마찬가지예요. 서로 디스조인트하고 페어와이즈 디스조인트하고 유니언하면 S가 돼야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하죠? 요 각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행렬이 되는 거죠. 3x4 행렬인데 요것만 보면 3x4의 행렬 I, J에 뭘 써요? 이 기준대로 하면 네, 뭘 쓰죠? 네, P, A, I, 인터섹션 B, J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자리다. 그러면 뭘 써야죠? 이 자리에 숫자를 네, joint probability of events A2 and B2를 써야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숫자를 채워 넣는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0.1, 0.2, 0.15, 0.09 뭐 이렇게 쭉 다 채워 넣었다고 해보세요. 아, 이게 다 더하면 일이 안 되나요? 아, 더하면 넘어도 되죠. 사실 뭐 이렇게 합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채웠어요. 행렬 3x4짜리 행렬을 채웠어요. 이때 제가 이제 예전에 방위병을 할 때 돈가방을 든 방위병 얘기를 했었죠. 저는 총보다는 돈가방을 들고 은행과 뭐 이런 데를 뛰어다녔는데 뭘 했다고 했어요? 육군 격리 행정병. 그래서 인간 로터스라고 불렸죠. 엑셀이 아니었어요. 엑셀이 없었어요. 네. 손으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다 이렇게 펀치인을 한 다음에 네, 그때는 이게 이제 항목이고 이게 우리 부대에 있는 장교들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면 딱 파티션이 되죠. 일종의. 네. 그 다음에 다 금액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걸 다 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써놨는데 자, 여기서는 뭘 써놓을까요? 네, P of B2. 이벤트 B2, B1의 확률을 써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다 더해서 P, B2, P, B3, P, B4를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PA1, PA2, PA3를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해서 여기다 써놨는데 당연히 1이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티션이니까 A1, A2, A3가 하나의 파티션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해서 또 1이 돼야죠.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당연히 1로 서로 같아야죠. 물론 금전 관한 거는 어때요? 금전 관한 거일 때는 이게 다 더한다고 1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몇백만 원 이쪽 다 더하면 몇백만 원인데 이런 차이도 없이 똑같아야죠. 그래서 다르면 방위병이 퇴근을 못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쓰나마나 1이에요. 참고로 나중에 이런 확률들을 종이의 마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A4를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놓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진에 있는 숫자라서 마지널 probabilities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네, 전통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일단 어쨌든 여기에 엔터 되는 이 행렬에 엔터 되는 값들은 뭐라고요? joint probability라고 했어요. 네, joint probability of the event AI cap BJ.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테이블에 모든 정보가 다시 들어 있어요. 이 테이블에. 자, 그래서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에 제가 미리 써놨지만 우리가 이걸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네.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고 그다음에 통계 시간에도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듯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B2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A1 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B2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요 전체에서 그렇죠? 요 전체에서 요 녀석이 차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PB2 사실 다 더해도 되죠. 하지만 이미 마진에다가 우리가 PB2를 써놨죠 여기. 그래서 PB2를 분모에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PA1 cap B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A1 given B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는 요쪽이거나 요쪽 마진에 있는 것 분의,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거 하나, 엔트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한번 봅시다. total probability theorem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A2의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 테이블에서 마진에 이미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진에 적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다 더한다는 게 뭐죠? PA2 cap B1, PA2 cap B2에서 A2 cap 한 다음에 B1, 2, 3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요걸 다 더하는 거예요. 요게 A2니까 A2. 그 다음에 요게 1에서 4까지 가면 파티션을 이루어야죠. B들이 바뀌면서.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거꾸로 PA1 cap B2를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의 체인 룰로 또는 프로덕트 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먼저 A1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2를 쓰면 죄송합니다. A1 given B2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A2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A2가 앞에 나와 있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식은 어떠한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메이션의 값 곱하기 확률에서 이 확률이 이 시그마에서 다 더해서 1이 되면 뭐예요? 이게 평균이죠. 나중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미 아니까. 그래서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는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의 average다.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statistical mean인 expectation이라는 걸 배울 때 다시 한번 오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도 있지만 PA2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못 구할 때는 파티션을 도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실 이 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파티션을 도입한 다음에 요 값을 각각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좀 시각화가 됩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4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파티션을 도입해야죠. A1, A2, A3로 된 파티션일 수도 있고 뭐 C1, C2, C3, C4, C5로 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매트리스에서 이쪽 칼럼 부분을 채운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디어렘은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 디어렘은 우리가 파스티리아 프로바빌리티를 프라이어로부터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P of A1 given A2 P of A1 given A2 그럼 어떻게 돼요? A1 given B2 죄송합니다. 그러면 B2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1의 확률이죠. 아까 앞에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서 봤듯이 어떻게 돼요? 요 확률 전체 분의 요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분의 이거죠. 그래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A1, B2, A1, B2, A1, B2 이렇게 됐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1이 들어있는 파티션을 하나 도입하는 거예요. A1이 들어있는 파티션을 도입해서 이렇게 고쳐 쓴 거죠.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써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분의 이거고 테이블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얘들을 다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고 테이블이 안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테이블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기본 이거에 대해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요 전체 다 더해서 분의 이걸로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테이블로 결합 확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즈가 주어졌을 때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냈을 때 이 세 개의 디어렘 관련해서 다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써놨지만 모자익 플랫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모자익 플랫도 두 개의 파티션이 있으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two partitions가 있으면 편리한 거라고 하면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2학기에 이번 2학기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이 과목을 또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는데 다만
주로 이제 군 복무 그 개방 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군대에 있는 여러분 선 후배들이 듣도록 또는 타교생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아마 이 강의로 2학기 때 쓸 것 같아요. 근데 작년 2학기 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강의를 안 쓰고 1학기 강의를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은 지금 그 302라는 게 세 개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 이미 알겠지만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고요. 하나는 작년 2학기, 하나는 작년 1학기에. 그래서 지금 예습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작년 1학기 거를 보고 벌써 한 챕터 3 뭐 나가고 있는 학생도 있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작년 강의 중에서 8번째 강의를 보면요. 8번째 강의를 보면 제가 요 Visualization of Bayes Theorem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요 유튜브 링크 설명을 하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모자이크 플랫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책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저자들이 수고했는데 제가 그림만 지난번에 보여드려서 이 책이에요. 예, 이 책이 뭐 좋으니까 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도서관에도 있어요. 참고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책이었어요. 잘 쓰여져 있는. 예, 그래서 이 책의 모자이크 플랫 부분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었다는 말을 하고요. 네, 그게 작년 10번째 강의군요. 예, 10번째 강의고요. 그다음에 8번째 강의에도 또 관련된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고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네 가지 챕터 1에서 중요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이 인디펜던스는 제가 뭐 그 저도 이제 자기 개발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에 대한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마 그 워낙 유명한 그 자기 개발서죠. 그 Seven Habits of Highly Successful People인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 사실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이고 뭐 월드 베스트셀러죠. 아직도 팔리고 있고요. 심지어 뭐 성공하는 뭐죠? 저기 하나 빌려왔는데 성공하는 뭐 청소년의 7가지 뭐 성공하는 기업인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요 인디펜던트 이벤트 할 때 뭐 관련은 없지만 설명을 꼭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었죠. 만 19세 지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피양육자죠. 또는 여러분들 그 보호자의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펜던트한 퍼슨즈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죠? 예, 인디펜던트한 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계속 게임만 하다가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예. 그 다음 레벨이 뭘까요? 여러분이 디펜던트, 의존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강의와는 상관없죠. 오직 이 단어만 관련 있죠. 하지만 제가 꼭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서점에 깔려 있으니까 어딜 가든 보면서 야 저거 뭐 처세술 책이 틀림없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냥 뭐 사람들한테 잘하고 뭐 앞으로는 웃고 뒤로는 뭐 칼을 갈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겠지. 서양판 손자병법일 거다. 손자병법 보면은 뭐 그렇죠. 참고로 이제 서양판 손자병법이 정말 있어요. 예, 쇼펜하우어의 논쟁에 이기는 뭐 몇 가지 방법에서 굉장히 얇아서 인터넷에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인신 공격하라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을 갈고 닦으세요. 논쟁이나. 예. 참고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생 운동권에서 필독서였어요. 필독서. 그래서 지금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TV 토론. 그러다 보면 제 세대, 저는 이제 이제는 586이죠. 586 세대의 끝인데 저희 나이 또래 사람이나 아니면 저보다 심지어 후배들이 TV에 나와서 아직도 그 쇼펜하우어의 그 기교들을 사용하는 걸 보고 논쟁에서
마지막이 그 인신 공격하라는데 뭐라고 하냐면 논쟁에 졌을 때 그렇죠? 창피하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인신 공격을 막 하라고. 어쨌거나 돌아와서 이 Seven Habits of Highly Successful Person People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나중에 클래식으로 남을 거예요. 그냥 처세술 책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는 뭐 웃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인터 디펜던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의존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잤던 방들, 침대 다 부모님이나 여러분 보호자가 제공한 거죠. 여러분이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여러분이 이제 인디펜던트한 피플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인디펜던트지만 아직 경제적으로는 인디펜던트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학교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다 받아서 부모님한테 그거는 인디펜던스가 아니에요.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나는 이제 독립했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근로소득세 납부 증명서를 가져오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터디펜던트는 뭐 상호 의존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시너지 얘기를 하는데요. 시너지.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시너지가 아니죠. 1 더하기 1이 0.5 이렇게 돼도 시너지가 아니죠. 그런데 인디펜던트한 사람들이나 디펜던트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또는 섞여 있는 게 있으면 더해봤자 산술 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디펜던트한 사람들이 모이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인디펜던트한 사람인데도 인디펜던트한 사람이 둘이 모여서 상호 의존을 하면서 1 더하기 1이 3, 4, 100만, 1000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스튜던트잖아요. 엔지니어링 스쿨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데 여러분의 롱텀 석세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떻게 보면 인터디펜던트 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인터디펜드 할 수 있는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학부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뭐 혼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참 안 좋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역량을 갈고 닦으셔야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아주 멋진 말인 인터디펜던트란 말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인디펜던트란 말을 차용해서 이 확률 또는 통계학에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말했지만 학술 용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용어를 빌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빌려올 때 우리 그룹의 학계에는 이렇게 빌려왔는데 이런 뜻으로 저런 그룹의 학계에는 다르게 빌려올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통신민 네트워크 개론 수업을 하는데 이 RTT라는 축약어가 나왔어요. 이런 거를 이제 에크로님이라고 하죠. 에크로님. 그래서 뭐냐면 어떤 단어가 세 단어예요. 근데 예를 들면 첫 글자를 따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걸 에크로님이라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이 뭐 어떤 CDMA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구글에 찾아도 되고요. 그런 거를 모아놓은 뭐 에크로님 파인더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RTT 했더니 저는 피지컬 레이어 통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인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운드 트립 타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디펜던트라는 것도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대상인 요 이벤트에 대해서 다룰 때 특히 이벤트니까 뭐예요?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다 안 하다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인디펜던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디펜드 온이고 인디펜던트 오브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로부터 독립이 되는 적어도 두 개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확률에서는 그게 이벤트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두 개의 이벤트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얘와 얘라고 했는데 A와 B라고 했는데 A와 A일 수 있어요. 사실은 B가 A일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이벤트다. 얘 둘이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떤 경우냐?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떻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이벤트 A가 있어요.
근데 prior probability와 B가 일어난 후의 posterior probability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컨디셔닝이라는 것은 컨디셔닝을 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bar를 쓰고 이벤트 이름을 쓰는 게 컨디셔닝을 하는 거죠. 컨디셔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 probability of event를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컨디셔닝 하는 이벤트의 occurrence, 발생은 확률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아닐 때도 있겠죠. 요 아닐 때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닐 때랑.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는 뭐냐면 two events죠. two events A and B가 statistically independent예요. 근데 이 과목은 어때요? probabilistically, statistically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냥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그냥 independent라고 부를 텐데 여러분이 이미 선형대수학 시간에 linear independence를 배웠어요. 그 선형대수 책에서 independent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벡터 두 개가 또는 벡터 여러 개가 independent하다 이런 거였죠. 그때도 뭐 linear란 말 안 썼잖아요. linear algebra 책인데 뭐 linear란 형용사 안 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들을 배울 때 이게 statistically independent random variables와 linearly independent random variables가 또 나와요 나중에. 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거 빼고 말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 앞에 있는 말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돼요. 자 봅시다. definition이 어떻게 되냐면 two events에 대해서 얘는 무슨 확률이에요? The joint probability, 결합 확률이고 얘는 뭐죠? 아까 제가 그 종이에다가 쓴다고 생각하면 마진에 있으니까 marginal probability죠. 맞아요. 두 개가 있죠. two events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joint가 the product of the marginal probabiliti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수학적인 정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거 리얼 넘버고 0에서 1, 리얼 넘버 0에서 1이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A is independent 예를 들어서 of B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이 정의 자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B is independent of A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A is independent of B라고 정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의를 이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면 given two events A and B, the event A is independent of the event B if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말하는 게 얘면은 얘랑 필요 충분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A와 B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저는. 네, 물론 저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을 작년과 좀 달리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토고날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듯이. 물론 이거를 이제 라텍이라는 그 조판 랭귀지로 하면 이게 펄프죠. 펄프. 퍼펜디큘러인데 사실은 오토고날보다는 오스가 아니고 이것과 헷갈려서 막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니까 라텍에서 인디펜던스를 하는 뭐 요렇게 표기한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입력해가지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슬라이드는 그 이게 라텍스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던데 레이텍 영어식으로 이렇게 본래 이거 만든 사람들은 라텍이라고 읽어다오 이렇게 써놨어요. 라텍죠, 라텍. 알겠어요? 네, 저는 라텍이라고 읽을게요. 근데 레이텍, 라텍스, 레이텍스 뭐 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랭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똑같아요. C나 뭐 파이썬이나 뭐처럼 이렇게 쭉 스크립트 파일 같은 걸 써요. 펑션해서 인클루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뭐 DVI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얘를 이제 PDF로 바꿔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판을 할 때 있어서 특히 수학이라든가 수식 이런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3분의 1의 연구실은 이 라텍으로 이 논문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이 라텍 랭귀지를 배워야 돼요. 물론 이제 수식을 거의 안 쓰거나 이런 실험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그냥 논문 쓰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이벤트가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나타내는 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곱이 있을 때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x는 a, b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어떻게 돼요? a는 어떻게 되죠? a는 b가 0이 아니라면 b분의 x죠. 여기서 b가 0이 아닐 때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곱으로 돼 있으니까 둘 다 0이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둘 다 0이 아니면 어느 하나로 나눌 수가 있죠. 나눠놓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얘로 양변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좌변에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것분의 이건데 그건 뭐였어요? PB given A였잖아요. 요거였죠. 오른쪽은 얘가 남아있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얘로 나눴더니 independent 하다는 것은 얘를 imply 하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걸로 나눴으니까 사실 얘만 0이 아니면 되죠. 마찬가지로 B가 0이 아니면 또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 이 데피니션의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 디어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A의 probability인데 A 이벤트의 probability인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의 확률과 비교한다고 하면 A 사건과 B 사건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B 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닌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B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여기 이제 전체 S를 써도 되고요. 났다 안 일어났다는 A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프라이어와 파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들이 다르지만 서로 인디펜던트 이벤트, 인디펜던트한 또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로 대칭적이죠. 물론 둘 다 확률이 0이 아닐 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작년 노트엔 다르게 써놨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교과서를 보고 썼는데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네, 스페셜 케이스들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an event with probability zero 이거 지난 시간에 아마 했었죠. 네, 이것과 더 impossible 이벤트는 어떻게 달랐어요? 네, 더 impossible 이벤트는 더 empty set이죠. 네,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벤트가 더 empty set이 아니라도 0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자, 이제 그런 이벤트가 주어졌어요. 예. 그랬을 때 그 이벤트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인디펜던트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요 A라고 합시다. On event with probability zero가 이벤트 A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일단 right hand side는 0이에요. left hand side가 0이라는 것만 보이면 B가 뭐가 되든 간에 이게 0이라는 것만 보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요게 0이라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지금 보이고 싶은 게 결국 요 문제로 리덕션이 돼요. P of A가 0이면 P of A cap B는 0이다. 어떤? For all event B에 대해서. 자, 이거 어떻게 보이죠? 이거 어떻게 보여요? 네, 네. B가 BA 교비의 확률보다 크다. 그렇죠. 네. 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그냥 너무 당연한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얘가 0이고 얘는 0 이상이니까 0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 probability measure의 세 번째 엑시엄이 들어있죠, 사실은. 이걸 보이는 것 자체에 들어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보세요. 이게 전체 집합 S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이 맞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야죠. 또는 뭐 빼기 B 더하기 PA 교집합 B라고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다 0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이고 근데 얘는 얘는 0이고 그렇죠. 지금 0이라고 했고 맞아요? 근데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에요. 그러면 0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countable additivity, 물론 스페셜 케이스로는 뭐 그 finite additivity, 그다음에 또 얘는 또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치고 나면 이게 서브 additivity죠, 바로. 그렇죠? 유니언 바운드.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걸 다만 probability measure의 세 번째 엑시엄이었다라고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에요. 직관적으로 써왔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도 0이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얘가 0이면 얘는 자동으로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어때요? event with probability zero는 언제나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certain event s를 넣어서 a 자리에 s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s 넣으면 이건 p of b가 되죠. 여기다 s 넣으면 1이 되고 p of b니까 또 너무 당연하네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게 같아지니까 얘도 인디펜던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앞에서처럼 0이 아니에요. 두 확률이.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A 교집합 B는 또 0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0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얘 각각은 0이 아닌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달라지면서 서로 디펜던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작년에 아주 날카로운 2학기 때 들어왔던 질문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A와 B가 mutually exclusive 하면 A와 B는 dependent하다 이렇게 했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학생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mutually exclusive 하면 얘는 0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확률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 확률이 0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두 확률이 0일 때도 있고 0이면은 인디펜던트 하죠. 하나라도 0이면. 둘 다 0이 아니면 디펜던트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사건의 확률이 0이라고 해서 이게 인디펜던트한 디펜던트냐를 너무 쉽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외웠을 텐데 그냥 요거는 이제 렘마라고 해서 뭐 그냥 데피니션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컨시퀀스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인디펜던트하면 놀랍게도 요 A 사건의 여사건, B 사건의 여사건 해서 왼쪽에서 A와 A 여사건, 오른쪽에서 B와 B 여사건 하면 뽑아오면 4개가 있는데 이미 하나는 했죠. A와 B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나머지 3개도 서로 나머지 3개에서도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이죠? 네, 이거를 제가 아마 퀴즈에 내고 했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거는 조금 뭐 어드밴스드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두 사건을 생각해요. A와 B. 그러면 A와 A 컴플리먼트, B와 B 컴플리먼트라는 두 개의 파티션을 얻을 수 있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아까 했듯이 강의 시작에 그다음에 모자이크 플랫 지난 시간에 했듯이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는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면 근데 어때요? 테이블을 만들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고 숫자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모자이크 플러스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인데 뭐 이렇게 잘라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자이크 플러스는 직관적인 게 뭐예요? 여기는 숫자들이 막 적혀 있지만 여기는 요 면적 가지고 뭔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 인디펜던트 하면 A와 B가 인디펜던트 하면 이게 이제 PA 컴플리먼트고 PA가 되겠고 뭐 이렇게 했죠. 이쪽을 B라고 했나요? 네, B로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가 PA고 요 길이가 PA 컴플리먼트일 텐데 만약에 A와 B가 인디펜던트 이벤트면 모자이크 플랫이 어떻게 될까요? 4등분의 등분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직선 두 개로.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잘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뭐 사다리 타기 하듯이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자,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 테이블에는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행렬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행렬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2x2 행렬이죠. 이 2x2 행렬에서 만약 요 A와 B가 인디펜던트 이벤트면 요 행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 질문이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예. 언젠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인디펜던트 이벤트에서 두 개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확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형대 수학 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인디펜던트 벡터즈와 리니얼 인디펜던트 벡터즈 두 개와 그다음에 여러 개의 벡터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즈다 서로 뭐 이런 게 좀 달랐었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인디펜던스를 정해야 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 두 개의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를 정했으니까 저기서 뭐 예를 들면 n 개가 주어졌다. n 개가 주어지면 n 개 중에 두 개씩 뽑아서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뭐 뭔가 되긴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인디펜던스는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개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니까 먼저 그것부터 정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 개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면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얘들 세 개는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 하다고 해요. 근데 이 세 개가 인디펜던트 이벤트라는 거는 다른 뜻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그냥 일단 세 개로 하니까 세 개부터 할게요. 세 개로. 세 개 이벤트 A1, A2, A3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냐면 어쨌든 그냥 앞에서 인디펜던트 얘기할 땐 두 개로 했으니까 그 두 개로 하던 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룹으로 나눈 방법은 뭐냐면 A1과 A2, A3 그다음에 뭐 A1과 A2와 A3 뭐 이게 단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으면 그다음에 A1과 A3, A2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이제 인디펜던스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얘와 잠깐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set operations를 통해서. 일단 컴플리멘테이션 있고 유니언, 인터섹션 맞아요? 그런 걸 조합하면 이벤트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제일 간단한 이벤트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A2 컵 A3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터섹션 하면 뭐예요? A2 캡 A3.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만 썼지만 여기는 A2 컴플리먼트, A3 컴플리먼트도 있고 얘들을 조합하는 게 있죠. 조합하면 그냥 A2도 나올 거고 A3도 나올 거고 A2 컴플리먼트도 나올 거고 A3 컴플리먼트도 나올 거고 뭐 이렇죠. 그다음에 A2 유니언 A3 컴플리먼트에서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눴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얘 두 개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얘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새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면 내가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누더라도 그리고 그 두 그룹에서 이벤트들을 이쪽 그룹과 저쪽 그룹에서 어떻게 만들어 오더라도 셋 오퍼레이션 인디펜던트 하면 내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A1, A2, A3.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교육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개념이죠. 자, 네 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개일 때 이벤트가 네 개예요. A1, A2, A3, A4. 이거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와, 미치겠어요. 다섯 개일 때, 여섯 개일 때는, 일곱 개일 때는, N 개일 때는 셀 수 있게 무한개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또 어떻게 정해야죠? 셀 수 없게 무한개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 두 개 쪼개는 방법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쪼갰을 때 1번으로 쪼갰을 때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뭐 다 열거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썼던 게 뭐죠, 여러분이?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럴 때 쓴 게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는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요. 귀납적으로.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먼저 두 개는 했으니까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는 뭐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눈다면 수학적 귀납법에는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하는데 그걸 데피니션 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하죠. 네, 인덕션 하면 뭐 인덕션 코일 집에 부엌에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귀납법. 자,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베이시스 또는 베이식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이 두 개인데 그 다음에 인덕션 스텝이 있죠. 물론 여기서 뭐 인덕션 하이파터시스는 있는데 그거는 어썸션이니까 그냥 스텝이라고 안 할게요. 자, 그래서 베이시스 스텝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뭐 K가 1에서 성립한다, 뭐 이런 거였죠, 고등학교 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두 개로 안 하고 일단 셋 이상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세 개일 대로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요 데피니션이 베이시스 스텝이에요. 알겠어요? 세 개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일단은 뭐냐면 좀 전에 정의한 대로 pairwise independence예요. 이게 맞습니까?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뽑아요. 그러면 3 choose 2니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joint probability가 the product of two marginal probabilities 또는 two unconditional marginal이라고 합시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나타나죠. 네. 조건이 이게 페어와이즈에 추가해서 뭐냐면 요 세 개 이벤트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팩터링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정의를 하고 이게 베이시스 스텝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스텝. 자, 그다음에 인덕션 스텝은 뭐냐면 이게 이제 K가 3일 때 성립한다는 거 대신에 K가 3일 때 이렇게 정의하자인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건 매스매티컬 인덕션으로 뭘 프루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덕티브 definitions예요. 여기서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n 이벤트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n개 이벤트가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은 n-1개 이벤트가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고 근데 n-1개란 뭐냐면 이 n개 중에서 n이 n-1개예요. 그러니까 n choose n-1 n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n개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1이 빠진 나머지들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정했는지 지금 뭐 모르겠어요. 네. 그냥 베이시스 스텝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A2가 빠진 거, A3가 빠진 거, AN이 빠진 거 해서 그 n개가 있죠. 그러니까 n-1개의 이벤트들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n개의 인디펜던스가 있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요 n개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또 팩터링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말 되는지 봅시다. 자, 이제 세 개일 때는 베이시스 스텝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자, 네 개일 때는 어떻게 돼요? 네 개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4로 바뀌죠. 그럼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A1이 빠진 A2, 3, 4가 인디펜던트 하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1, 2, 3 대신에 2, 3, 4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A1, A3, A4 또 똑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1, A2, A3에 대해서 또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세 개가 다 됐죠? 맞아요? 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있었어요? 각각에 대해서 네 개씩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뭐가? 이런 이퀄리티가.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P, A1 캡, A2 캡, A3 캡, A4 캡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프로덕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덕티브하게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그거랑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던 거는 본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세 개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서 어떤 셋 오퍼레이션을 해서라도 뭐 심지어 뭐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는데 그거를 파이나이트한 거랑 인피니트 개로 쪼갰으면 그 인피니트 개가 들어있는 그 그룹에서는 뭐 카운터블 유니언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어디 갔어요? 그게 다 인디펜던트다.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비밀. 네. 지금 말했던 이 인덕티브한 데피니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이나이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대로 항상 돼요. 이건 증명하기는 안 해봤어요.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뭐 시험에 낼까요? 증명 한번 해보라고.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 개일 때는 직접 해볼 수 있죠. 정말 되나? 네. 근데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이렇게 나눴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제가 증명하지는 않고
결론만 얘기하면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어떤 셋 오퍼레이션에서 대표 이벤트들을 주더라도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이벤트스 A1부터 뭐 N, A 밀리언, 트릴리언 뭐까지 있어도 무한대로 가도 어떻게 해요? Any finite n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면 인디펜던트하다. 언카운터블 때도 finite로. 요거는 조금 보류할게요. 제가 이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그냥 옵셔널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 하나를 확률이 0이 아닌 이벤트를 하나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가 probability measure를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로 트랜스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되죠? 얘가 정의가 PC분의 P 그리고 닷이라고 쓰면 닷 캡C지 뭐 그렇잖아요. 새로운 셋 펑션 맞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A와 B가 인디펜던트 하면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A와 B가 인디펜던트 하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건 개념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거 계산할 때 이게 이거의 프로덕트와 같으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의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똑같은 샘플 이벤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A와 B가 이벤트들이 C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인디펜던트한, 즉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게 밑에 답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다 앞에 데피니션에서 모든 probability measure에 갖다 붙인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PA 캡 B는 PA 타임스 PB가 A와 B의 인디펜던스였죠.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어떻다고요? 여기다가 컨디셔닝 바 C 넣고 컨디셔닝 바 C 넣고 컨디셔닝 바 C 넣은 거라는 거예요. 네. C가 일어난 상태에서 팩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듣던 거랑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 메가스터디 제일 기초 과목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네, 30년 동안.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아무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네. 자, 발전했기를 기대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지금 한 세대가 지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맏아들이 여러분이랑 거의 나이가 똑같은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이 그대로라면 참 슬플 것 같아요. 네. 자, 1.6 섹션은 이제 Combined Experiment인데 작년에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몬티올 가지고 한참 몬티올 문제 가지고 오래 끌었는데 올해는 처음에 자주 설명을 안 했던 게 그래도 책에 있는 순서를 좀 따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ombined Experiment 언급을 하면서 몬티올 문제도 설명하려고 해요. 네. 자, 먼저 봅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사위를 하나 던져요. 그래서 아니 뭐 동전부터 할까요? 동전을 하나 던져요. 동전을. 그래서 앞면 헤즈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주사위를 또 던지고 그다음에 테일즈가 나오면 B라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게 A라는 주사위도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B라는 주사위도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에서 6까지 나올 확률이 뭐 달라요. 그냥 6분의 1들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도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숫자가 6이 나오면 제가 거액을 따고 6이 아니면 전 재산을 잃는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확률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을 그냥 브루트 포스 그냥 막 들이밀듯이 그냥 계산하는 거 말고 좀 뭔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에 맞게 해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컴퓨터로 뭘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나중에 컴퓨테이션을 해서 체계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쉬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동전을 던지는 거. 동전을 던지는 뭐가 있는 거죠? 제가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했죠. 랜덤 빼버리고 그냥 익스페리먼트가 있어요. 동전 던지기 익스페리먼트가 있으면 자, 이것을 이 과목에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한다고요?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프로바빌리티 메저로 모델링 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게 있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어때요? A 주사위 던진다는 익스페리먼트가 있죠. 걔는 어때요? 어떤 샘플 스페이스는 똑같겠죠. 1에서 6까지. 이벤트 스페이스도 똑같죠. 그런데 메저가 예를 들면 P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S2, A2는 똑같겠죠. 왜냐면 주사위니까 1에서 6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저가 다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페어 다이였으면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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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싱글 톤들 하나만 들어있는 이벤트들이 equally likely probability를 갈 텐데 여기는 예를 들면 뭐 비율로 해서 1, 2, 3, 4, 5, 6 해서 6이 나올 게 더 많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컴바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얘가 똑같잖아요. 얘는 다르지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동전을 던지는 익스페리멘트와 물론 주사위를 던진다고 할 때 어느 주사위가 선택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주사위를 던지는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을 해서 새로운 큰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스템이 있으면 서브 시스템들을 결합한 다음에 이 전체를 그냥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combined experiments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익스페리멘트가 컴바인돼서 예를 들면 하나의 익스페리멘트가 되는 거예요. An experiment that combines experimen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요. 그럴 때 이 컴바인 되는 익스페리멘트를 서브 익스페리멘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서브 익스페리멘트들로부터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익스페리멘트 하나는 얘도 랜덤 익스페리멘트니까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우리가 찾아줘야죠. 맞아요? 자 그때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남은 오늘 시간 동안에 요 S와 요 combined experiment 그러니까 experiment that combines multiple experiments 그래서 하나의 요 대표하는 익스페리멘트의 샘플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디로부터 서브 익스페리멘트의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그 다음에 이벤트 스페이스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프로바빌리티 메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수학적으로 먼저 카테시안 프로덕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이미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그젬플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이너 프로덕트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냥 이렇게 R2 이런 거 쓰죠. 그렇죠? R 스퀘어 또는 R 그러면 뭐예요? 이게 the set of real numbers죠. the set of real numbers. 얘를 정의하고 나면 얘의 부분 집합을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얘가 수직선으로 나타난다면 얘를 x축, y축으로 놔서 그래서 하나의 점을 어때요? 요 r 스퀘어라는 새로운 집합의 원소로 하는 어떤 집합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 자 r 스퀘어는 어떤 집합이에요? 이제 x, y라는 뭐 듀엣, 듀오, 뭐 더블렛의 페어의 원수 집합들이죠. 어떠한 x가 r에 속하고 y가 r에 속하고 맞습니까? 네. 사실 얘는 우리가 r 스퀘어라고 했던 거는 이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스페셜 케이스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떤 집합이 일단 주어져야 돼요. 집합 두 개가 S1이라는 집합과 S2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카테시안 프로덕트는 새로운 집합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A Cartesian product of two sets는 a set이에요. 그래서 S라고 부를게요.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해요. S1, S2가 주어지고 집합으로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집합이라고 하겠어요. 어떤 집합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는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랑 어떤 조그만 S1이라고 합시다. 참고로 이렇게 쓸게요. 헷갈리니까 대문자는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 S1, S2의 집합인데 such that 어떻다고요? S1은 집합 S1의 원소이고 S2는
집합 S2의 원소이고. 자, 이렇게 하면 R 스퀘어는 어때요? 사실은 R 카테시안 프로덕트 R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X, 이 자리에 Y, 이 자리에 X, 이 자리에 Y, 이 자리에 R 넣은 게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카테시안 프로덕트가 뭔지 알아요. 이 노테이션을 안 썼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미 이걸 아니까 미적분학할 때도 나오잖아요. 예,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테시안 프로덕트가 뭔지 아는데 자, 이 컨바인드 익스페리멘트를 한번 봅시다. 동전을 던져요, 여러분이.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S1에서는 heads, tails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요. S2에는 1에서 6까지가 들어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이 새로운 익스페리먼트는 어떤 게 아웃컴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1, S2로 돼 있어요. S는. 어떻다고요? S1은 either 8 heads 또는 tails고 S2는 1에서 6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예요? 바로 S1 카테시안 프로덕트 S2죠. 맞습니까?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써서 나타내면 너무 간단해요. 서브 익스페리먼트의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그냥 컴바인드 익스페리먼트의 샘플 스페이스를 나타내면 돼요.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참고로 지금 2개였고 뭐 n개일 때도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R to the n 그래서 length n 벡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형대 수학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러면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고 얘는 그 스페이스의 어떻게 보면 영역이고 셋이고 저 안에 이제 뭐 이너 프로덕트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죠. 디스턴스 매트릭이라든가. 자, 이벤트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combined experiment event space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A1 카테시안 프로덕트 A2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카운터블 셋이거나 그 샘플 스페이스가 파이나이트 하면 뭐 모든 게 간단하다고 했죠. 그때는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언카운터블로 가면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뭐 더 보렐 시그마 필드 이런 거 쓰면 되니까 잊어버리자고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 할 때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2개 서브 익스페리멘트가 있고 이럴 때 저렇게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의 이벤트 스페이스를 그냥 카테시안 프로덕트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엄밀히는. 근데 뭐 저것보다 조금 작은 셋이다. 알겠어요? 네, 또 속가냈다. 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가고 오히려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익스페리멘트에서의 이벤트 A와 두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서브 익스페리멘트의 이벤트 B가 있을 때 K 카테시안 프로덕트는 조금 전에 정의대로 하면 그냥 뭐 첫 번째 벡터인데 2x1 벡터인데 또는 1x2 첫 번째 엔트리는 얘로부터 두 번째 엔트리는 얘로부터네 하면 간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C라는 이벤트죠. Combined Experiment 이벤트죠. 얘는 어떻게 돼요? S1, S2에 such that S1은 A고요. 그렇죠. 이게 캐피탈 S1이 아니죠, 이제. S2는 그냥 B예요. 뭐 간단하네. 다만 A가 어떻게 돼요? A가 S1의 부분 집합일 뿐이고 B가 S2의 부분 집합일 뿐인데 이건 뭐 굳이 안 쓰겠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얘를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A 카테시안 프로덕트 B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카테시안 프로덕트 S2. 그러니까 B 자리에 S2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A 자리에 S1을 쓴 다음에 얘를 인터섹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편의상 이렇게 나타내요. X축, Y축인데 그냥 어차피 벡터니까 X축에다가 캐피탈 S1에서의 이벤트를 나타내는데 편의상 A가 그냥 인터벌이라고 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터벌. 알겠어요? 이게 이벤트 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벤트 B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서브 익스페리먼트 1에서 A가 일어나고 서브 익스페리먼트 2에서 B가 일어나는 거는 일종의 여기 있는 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스트립 이게 뭐죠? 이건 A가 아니죠. A 카테시안 프로덕트 S2죠. 여기서는 R이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이 스트립은 뭐예요? S1 카테시안 프로덕트 B죠. 이것의 인터섹션으로 생각하겠다는 뭐 다를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면 매우 유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두 개 한 다음에 많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n 개의 서브 익스페리멘트들이 있을 때 그걸 컴바인해서 하나의 큰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만들었을 때의 이벤트 스페이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여기 이벤트 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카테시안 프로덕트가 맞아요.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는 이벤트 스페이스들 간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은 하세요. 우리 교과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요. 많은 책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combined experiment n 개를 컴바이닝 했어요. 어떻게든. 그랬을 때 이제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얘기는 했어요.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를 이제 핸드 웨이빙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적당히. 자 여기 뭐 적혀 있죠. 자 몰라요. 왕짠지 아닌지 뭐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probability measure. combined experiment probability measure를 이제 정의해야죠. 근데 이 정의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 서브 익스페리멘트들을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인 했느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할 때 만들어내는 법과 디펜던트 할 때 만들어내는 법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인디펜던트 할 때는 하나의 방법인데 디펜던트 할 때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사실. 자, 먼저 일단 인디펜던트 컴비네이션 봅시다.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인 할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S1이 뭐예요? 첫 번째 서브 익스페리멘트의 샘플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동전 던지는 거라고 하면 얘는 뭐 헤즈가 나올 이벤트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6이 나올 이벤트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요걸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알 수 있으면 되죠. 맞아요? 이벤트의 카테시안 프로덕트니까 이거는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 이벤트이고 그것을 내가 이밸류에이션 할 이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뭐 헤즈가 나오면 뭐 바이어스드 코인 A, 바이어스드 다이 A를 던지고 이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페어 코인 하나, 페어 다이 하나였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헤즈가 나오든 테일즈가 나오든 그냥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주로 했었죠. 그래서 먼저 동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를 굴렸을 때 뭐 1과 짝수가 헤즈와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뭐 경우의 수는 얼마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probability measure와 두 번째 익스페리멘트의 probability measure를 곱한 다음에 이런 게 들어오면 얘를 따서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따서 여기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뭐냐면 independent experiments라고 하면 하나의 익스페리멘트로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probability measure. 그리고 얘를 앞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얘는 어때요? combined sample space의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다르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앞서 지금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P1 of A 곱하기 P2 of S2인데 얘가 1이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되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A 카테시안 프로덕트 S2 타임스 P S1 카테시안 프로덕트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이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인디펜던트 컴비네이션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거는 그냥 definition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 개의 익스페리멘트가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이닝이 된다면
combined experiment의 probability measure는 product가 된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해. 자,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참고로 우리가 항상 abuse of notation이 많잖아요. 이 확률에서는. 왜냐하면 probability measure를 다 P라고 부르잖아요. 뭐 주사위가 심지어 하나는 바이어스고 하나는 unbiased라도 그냥 P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엄밀히는 어때요? 요 A가 들어가서 evaluation 될 수 있는 probability measure는 P1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노테이션에 따르면. 근데 이것도 그냥 P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별해야죠. 왜냐하면 어떤 set 펑션은 length 2짜리만 받아들이는데 그렇잖아요. 걔를 어떻게 그냥 P라고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얘는 하나만 P1은 하나만 받아들이잖아요. 스칼라만 일종의 그 원 디멘셔널 한 녀석만 받아들이고 얘는 투 디멘셔널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같이 쓰냐 이거. 근데 많은 경우에 같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two daughters problem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눌러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2학기에 퀴즈로도 냈어요. 퀴즈로도 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인터넷에 온갖 잘못된 풀이가 확신을 가지고 게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혜황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저술가인데 이번에 뭐 수능 이번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수능 문제에 대해서 소송도 하시고 논리 뭐 이런 거에서 책도 쓰시고 이러는데 모르비에서 이분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의 개인 교습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쓰시고 뭐랄까요? 리트 교재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논리. 그다음에 뭐 여러분 중에서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국어 관련해서 비문학 뭐 이런 거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에 관한 입시용 책도 쓰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분이 영상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봐야 될 몬티올 프로블럼이에요. 몬티올 프로블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뭐죠? 호스트가 몬티가 어때요? 차를 숨기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동일한 확률로 A, B, C 문에다가 또는 1, 2, 3번 문에다가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프레퍼런스 때문에 1번 문 뒤에 자주 숨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오리지널 몬티올 문제는 뭐예요? 1, 2, 3번 문에 동일한 확률로 숨겨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사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그 복권 관련된 우리나라 로또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고 심지어 사기성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당신의 확률을 높여주겠다. 우리한테 돈을 보내면 우리가 대신 구매하고 숫자를 해서 뭐 나눠 가지고 다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예, 다 사기예요. 근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2002년에 여러분이 아기일 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확률로 나오느냐 과연 그것이 그렇잖아요. 숫자가 뭐 1에서 뭐 52까지 있나요? 숫자가 동일한 걸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붙여놨지만 작년 강의, 그러니까 작년 2학기 강의에서 제가 한번 이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세 번째 강의에서 또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 prior probability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호스트가 숨기는 확률이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먼저 BMW를 숨기는 그럼 고우트가 자동으로 숨겨지죠. 그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이렇게 했어요. BMW라서 B라고 부르겠어요. 그다음에 finite 하니까 그냥 이벤트 스페이스는 그냥 파워셋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SB는 BMW가 있는데 문 1, 2, 3 이렇게 합시다. 예. 근데 1, 2, 3 하면은 이게 여기서도 1, 2, 3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B1, 2, 3 이렇게 써요. B1, B2, B3. BMW가 1번 문 뒤에 있다, 2번 문 뒤에 있다, 3번 문 뒤에 숨겨져 있다. 그 다음에 게스트가 이제 추즈를 해야죠. 문을 하나 찍어야죠. 이것도 랜덤하게 찍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그냥 1번 무조건 찍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equally probable 할 때는 요 앞에 게 랜덤하게 찍나 안 찍나 동일해요. 그것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SC라고 샘플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당연히 choose라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BMW choose. 1번 문 choose, 2번 문 choose, 3번 문 choose.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가 문을 열어주겠죠. 문을 열어주는데 앞에서 숨기는 것 우리는 모르죠. 시청자들은. 그다음에 추스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쇼 한다고 해서 TV 딱 틀었더니 이미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몇 번 찍었는지. 그런 장면만 모아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1, 2, 3번. 그다음에 2 to the SO. P는 그것만 본다면 그렇죠? 그것만 본다면 컨디셔널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것만 본다면 3분의 1씩이겠죠. 거의. 이퀄리 라이클리하게 열어준다면.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계산해야죠. 무슨 뜻이냐? 게스트가 1번 문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호스트가 2번 문을 열어줬어요. 오픈. 그랬을 때 이제 게스트 입장에서는 그대로 있을 거냐죠. 또는 바꿀 거냐죠. 3번으로.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확률 두 개를 계산하는데 하나만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2번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오늘 배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와 그다음에 이 문제가 디스크라이브하는 그 게임, 이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펜던스 이런 걸 여러분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가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스테이 하면 3분의 1, 스위치 하면 3분의 2 확률. 항상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긴다는 게 이게 1, 0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뭐예요? 그냥 B3 확률이 3분의 1이었고 이게 없을 때는 3분의 1이었는데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프리테이션을 이런 거예요. 이 정보를 무시했어요. 이 정보를.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푸는 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푸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요. 세 개의 익스페리멘트를 서브 익스페리멘트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인지 디펜던트 컴바이닝인지 디펜던트 하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2학기에 제 영상 3번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나면 그러면 unequal prior probability가 하이드 할 때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쇼를 한 1000번 만번 봤더니 1번 문 뒤에 자주 숨기더라는 거예요. 한 2분의 1의 확률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번 문을 찍어놓고 뭘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2번 문을 찍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3번 문을 찍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unequal일 때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하나의 예를, 모든 건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여기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또 우리 이혜왕 선생님께서 여기 재밌는 거를 하나 해놨어요. 실제로 이게 경찰대학 입시 문제로 나왔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몬티올 문제를 알던 사람은 다 틀렸어요. 모르던 사람들은 좀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는 함정 문제거든요. 저도 보고는 몬티올 아니야 그랬다가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